이어서 염승환 차장의 초이스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께서도 6종목을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가 가득 채워진 상황인데요. 먼저 심팩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내내 종목 수익률 1위를 지키고 있는 효자 종목이죠. 목표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LS, SKC, 그리고 삼양화학까지 이 세 종목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승환 차장의 종목들 이어집니다. 삼성물산과 대덕전자 각각 1%대, 2%대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 매도 처리된 종목도 보이네요. 포스코는 어제 시초가에, 카프로는 오늘장 시초가에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최종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대, 그리고 플러스 1.69%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의 종목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매수 매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네요. 네. 저희가 변동상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자세히 상황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처리된 종목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그 포스코하고 카프로를 일단 이제 매도 처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윤 대표님 말씀대로 상당히 뭐 좋은 뭐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 뭐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역시 아직까지 그 철강 재고라든가 철강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지금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좀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아직까지 그 포트에 그 크게 편입을 좀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 가지고 이렇게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좀 내기는 좀 사실상 좀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일단 그 손절 처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카프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화학주에서 이제 최근에 면화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 나일론의 원료죠. 이 카프로락탄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좀 상당한 실적 개선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매력도는 높지만 제가 포트에 좀 화학주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화학주 좀 비중 축소 차원도 있고 또 다른 뭐 제가 좀 IT 업종이 없어가지고 IT 쪽으로 한번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좀 그 뭐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좀 종목 교체 차원에서 일단 좀 매도 처리를 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와 카프로는 포트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좀 IT 종목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다. 이런 전략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자 종목이죠.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고 있는 심팩. 네,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까지 계속 보유하실 예정인가요? 예, 일단 6,500원이 목표가인데 원래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뭐 적정 주가는 최소한 8,000원 이상은 넘어간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네. 일단 이제 뭐 너무 길게 끌고 갈 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500원 정도 가게 되면 한 20% 가까운 그런 단기 수익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까지는 좀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심팩의 이제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저평가 매력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업황이 뭐 최근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심팩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자동차 어떤 그 기계 업종에 좀 비해서 주가 자체가 뭐 PR이 뭐 5배도 안 될 정도로 좀 상당 기간 이렇게 저평가 상태를 좀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너무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활발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뭐 6,500원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위쪽으로 좀 비상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정말 한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셔가지고 정말 한번 8,000원까지도 한번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도 한번 좀 그 광고를 해보시고요. 네. 일단 방송상 6,500원 가면은 좀 매도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팩. 염승환 차장께서는 가격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표가 6,500원까지 일단 보유하실 예정인데 기업이 좋기 때문에 8,0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삼성물산 1%대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요번에 이제 신규로 좀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물산을 좀 편입을 했던
이제 이유는 역시 그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이제 지배구조 이슈인데 뭐 삼성생명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삼성그룹의 가장 또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죠. 뭐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한 9조 원 정도에 좀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양의 어떤 지분을 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가까이 좀 조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전체 그 시가총액 그 지분 가치만 따져도 한 1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일단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공격적인 어떤 이제 수주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그동안 수주를 좀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좀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뭐 캐나다의 온타리오 이제 풍력 개발 단지도 좀 일단 이제 개발에 좀 들어갔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 석유가스 업체도 좀 인수를 하면서 이 상사 네트워크까지 좀 활용을 한 그 자원개발 사업에도 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또 건설사랑 좀 다른 그런 어떤 투자 매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7만 3천 원대에 좀 편입을 좀 해봤고요. 네.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는 뭐 큰 이상 없으면은 꾸준하게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보유, 그리고 보유 종목이 대덕전자인데요. 이 종목도 그래도 흐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들어갔다 좀 잠깐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편입을 좀 해봤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보면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대덕 GDS 같은 이제 동종업계 그 경쟁 회사들이 주가 상승폭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보면 삼성전기 다음으로 좀 규모가 큰 대덕전자가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하다는 거는 좀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차례가 대덕전자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차례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 다음으로 그 삼성전자 어떤 그 납품 비중도 좀 상당히 좀 높은 상태고 또 최근 들어와서 통신용이라든가 또 반도체용 이 PCB도 좀 생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2,000원대에서 좀 상당히 주가가 좀 멈칫멈칫했는데 네. 오늘 12,000원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12,000원이 계속 지지가 된다라면은 최소한 뭐 14,000원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부터는 좀 탄력적인 어떤 그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12,000원 지지 라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이 나셨습니다. 다음 볼 종목이 SKC인데요. 12종목을 보려니까 참 바쁘네요. SKC 이 종목은 그냥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SKC가 이제 편입하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또 시장이 급락하면서 뭐 4만 5천 원대 뭐 손절가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가 다시 또 기사회생을 했는데 일단 이제 4만 8천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그런 업종들은 좀 상당히 그 어떤 주가 탄력도 좀 약하고 업황도 좀 부진한 게 사실인데 이 SKC는 석유화학보다는 뭐 주로 이제 복합화학이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뭐 태양광 필름이라든가 광학 필름, 이제 IT에 쓰이는 광학 필름도 좀 만드는 회사고, 또 거기다 이제 그 폴리우레탄의 좀 원료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바로 이제 SKC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발표가 됐지만 중국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가구 하향 정책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예전에 뭐 가전 하향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이제 그 어떤 가구용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SKC가 만드는 이 원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소파에 들어가는 어떤 그 가죽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용 제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내수 소비 정책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커다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빠지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된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찍었던 그 고점 자리 54,000원까지 주가 상승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뭐 특별한 변동이 없다라면은 좀 54,000원 갈 때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C도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LS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제가 좀 추천을 하면 좀 잘 안 가는 편인데 저번에도 한번 그 거의 보합 정도에서 약간 좀 손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LS가 그래도 이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다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한번 편입을 해봤고요. 2012년도에는 그 2011년도에 사실 주가가 그 부진했던 이유가 자회사들의 실적이 사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LS 전선 같은 경우는 적자도 좀 지속이 됐고
삼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그쪽 회사들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주력 자회사인 LS 니코동재련이 최근에 이제 돈가격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순이익이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LS 엠토눈이라는 그 주력 또 자회사도 2차 전지 박이라는 어떤 그 2차 전지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면서 앞으로 좀 상당한 그 성장을 좀 거듭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저하게 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 원 이하의 주가는 너무 좀 저렴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왔는데도 LS의 주가 수준은 아직도 뭐 1,800선 정도에 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좀 그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뭐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손절가를 좀 낮추면서까지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좀 의사를 좀 피력을 했는데요. 일단 10만 원 갈 때까지는 8만 원 깨지 않는 이상은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S도 지금은 좀 3%대 손실 구간에 들어 있지만 8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삼영화까지 보면 되네요. 아, 마지막 종목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 가까이 좀 손실이 났는데 아직 손절가는 닿지 않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편입을 했던 날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그 주가 흐름이 좀 그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컵페시터 그 필름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백색 가전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또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태양광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LED 쪽에 좀 쓰이는 그런 이제 컵페시터 필름들도 좀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녹색 기업으로 좀 변신도 지금 좀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난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밖에 지금 주가가 안 될 그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저렴한 상태고 주가 자체도 그 어떤 그 최대 주주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분을 뭐 장학재단에 그 어떤 그 뭐 기부를 계속 하면서 그 지분 가치가 좀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최대 주주가 40% 지분율에서 좀 최근에 14%까지 떨어질 정도로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요번에 기사가 나왔지만 뭐 착한 기업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좀 삼영화학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좀 피해가 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분 매도는 거의 좀 일단락이 됐고 지금 주가 수준도 현저하게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편입을 해 나가신다라면은 저는 7,000원까지 좀 무난하게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5,200원이 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탈하기 때문에 네. 그 구간만 깨지 않으면 일단 목표가 7,000원 잡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는 삼영화학 계속해서 한 7,000원 올라갈 때까지 보유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두 분의 애정남주 시 종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